네, 오늘 6번째 발표를 맡은 한희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마스크 인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사시지요. 우리 교사들이 정치적 천민으로 74년을 살았습니다. 1949년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했을 당시에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금지와 집단행동 금지 조항이 아직도 국가공무원법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이름으로 두 개의 인생을 삽니다. 왜냐?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는 정치적 천민이라는 이름의 인생, 또 하나는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스크 걸을 보셨나요? 네. 저는 웹툰으로 보지는 않고 드라마로 봤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는 특정 정당 관련해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 기본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키보드 워리어로 컴퓨터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하게 옥죄고 있는 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공무원은 집단이나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9명이 기소됐습니다. 참여한 교사가 89명이 아니었고요. 몇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 자격을 가진 89명이 기소됐고 2010년에서 11월 월 1만 원 정당 후원회에 가입해서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1,600명이 기소됐고 46명이 기소돼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3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경향신문에 1만 원씩 돈을 내서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33명이 기소되었고요. 2016년 페이스북에 선거 관련 기사들을 공유했다라는 이유로 교사 19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 중에 제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2가지 건 세월호 진상규명 경향신문 광고 관련돼서 또 기소유예, 정치기사 공유했던 것도 기소유예 등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자 공무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판결문에 따르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교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이 행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 국군의 역사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정권의 입김에 맞게 교과서에서 그거를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교사로서의 자기 기본을 다하는 것으로서의 정치 중립성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강요하는 건 너 정치 기본권 없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지 라는 거는 아무 말도 하지 말되 교단 밖에서도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되고 지난 7월부터 이끌어왔던 검은 점들의 물결은 사실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에서 시작했었던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는 정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선언을 했던 집회 초기 진행자였던 굿잠만의 발언이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았었죠. 정치 혐오 문화를 양산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교원들이 정치 혐오 문화에 젖어들게 됐을 때 정말 중요한 건 국가적인 손해다. 아까 학교폭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령에서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건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그 학생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정치 편향 교육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지 교단 밖에서의 정치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똑같이 국가공무원이지만 대학교원에게는 그런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면서 교사들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저희는 정치기본권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사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금지된 반면 더불어 집단으로서 교원단체, 교원노조의 정치적 표현 행위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후원회라고 후원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고 정당 가입 자체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모든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복무 규정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선거 시기만 되면 교사들은 마스크를 쓰고도 기절해 있습니다. 졸도해야 돼요. 예비 후보가 등록되는 시기부터 교사들의 온라인 공간,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가지 SNS는 보수 단체들에 의해서 사찰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제가 교사라는 걸 밝히지도 않았는데 제 페이스북에 밝히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때 이제 페이스북 패치량 5,000명 다 됐었는데 보수단체에서 고발된 게 제가 제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지금은 실천 회장을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 아이디를 제 실명을 썼지만 밝히지도 않고 했는데도 교육부에서 하는 한자 병기 공청회에서 제게 반대쪽 토론자로 나와서 했던 영상 캡처본과 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의 캡처본을 대조하면서 얘가 어느 초등학교 교사라고 특정하면서 보수단체가 저를 고발을 한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선거운동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나 교원단체도 어떤 선거운동도 정치적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참정권 제한입니다. 하나는 이제 선출직 관련된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이죠. 피선거권이 저희들에겐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 선거일 90일 전에 우리는 면직해야 되고요. 비례대표의 경우는 선거일 30일 전에 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 교수는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감 선거 관련된 저희들에게 이제 피선거권이 없는 건데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대학 교수도 이제 당선이 되면은 면직을 하고 이제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검은 점들의 물결을 보면서 한 번의 각성이 얼마나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교육과 교실과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지를 목도했어요. 독일 연방의회에 교사 출신 국회의원은 13에서 15%, 약 100명 정도 됩니다. 핀란드 국회의원의 20%가 교사 출신입니다. 미국 교원노조는 선거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지지할 거야 하고 후원금을 줍니다.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교사는 휴직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다. 정치 선진국에서 가장 많은 의회의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이 법조인과 교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수한 법조인과 교사 출신 정치인 단 3명을 가지고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의회 중에 교사 출신은 평균 10%가 넘습니다.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문을 내놓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와 지위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영역에 한해서 요구되는 것이지, 교원으로서 정치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한 교사들은 기본권의 주체로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5일 전공로 공로총 전교조가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했고 10만 명의 동의가 성사돼서 11월 5일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에 화답하여 강민정 의원이 2020년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 밖에 정치단체 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해라. 국민 경선에 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생들하고 모의 선거를 할 수 있는 교육적 권리를 보장해라. 정당이 아니라 정치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국회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감 출마 시 휴직을 인정해줘라. 라고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또다시 법안 개정 발의를 합니다. 유초중등 교원에게 이제 당원의 자격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더 나간 거죠. 이걸 학생들에게 강요하지는 않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를 해제하는 이제 교원노조법 이런 것들도 이수진 의원에 의해서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10만 청원을 했는데도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모미와 김미모 사이. 김모미는 왜 자기 딸의 이름을 김미모라고 지었을까요? 창살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김모미는 김미모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랬을까요? 마지막 문장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023년 뜨겁게 아팠던 기억은 서늘한 찬바람에 한낮의 꿈처럼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정치적인 선언으로 시작한 지극히 정치적인 구호들로 안전한 교육환경, 교육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교권보호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가야 할 길은 정치적인 것을 정치적인 구호로 자유롭게 외칠 수 있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향한 끈질긴 검은 점들의 물결일 것입니다. 교단에서의 정치 중립성이 학교 밖에서의 정치행위 금지로 과잉 적용되는 구시대의 산물은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